역세권 지역은요 결국은 개발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지금 4월달 이후부터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또한 전세가가 크게 상승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실수요자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더불어서 빌라 쪽도 지금 거래가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죠.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서 재건축만으로는 공급을 수요를 채울 수 있는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재개발을 활성화시켜 줄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런 정책적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소액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소액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아주 작은 금액도 가능했었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재편되게 되면서 가격대가 대부분 다 2억, 3억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자금이 나는 몇 천만 원밖에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주셔도 참 마땅한 매물을 찾을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뭐 어떤 조언을 해드릴 수가 없었는데, 물론 뭐 5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것들에 대한 물건을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저도 마음에 들지 않은 매물을 권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자금을 더 모으신 다음에 오시면 좋은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상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드디어 아주 저렴한 매물이 나타났습니다. 5천만 원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역세권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 매물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5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거의 없는 거 여러분들 직접 아실 겁니다. 알아본 분일수록 더 잘 알겠죠. 근데 역세권에서 도보 한 2분에서 3분 사이, 직선거리 250m 미만이라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역 내에 있는 매물입니다. 물론 지금 어떤 개발에 대한 활성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저렴하게 매물을 매입한 후에 황금 노선의 역세권이기 때문에 분명히 개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월세도 일부 나와요. 월세도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투자 금액도 5천 미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1억 미만 투자 상품도 있습니다. 요거는 실거주자분들한테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전세가가 낮아지게 되면서 예전 전세 금액만도 못한 그런 금액으로 나온 급매물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권해드리고 싶은 투자 물건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서울시 자료에서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 구역 내에 있는 매물이 투자 금액이 불과 1억 5천 미만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매물의 컨디션이나 내지는 지역은 전화 주시는 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게 굉장히 물건이 좀 다양한 게 아니라 몇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소진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궁금해서 전화 주시지 말고 정말로 투자를 하겠다는 분, 그 다음에 투자를 빨리 결정할 수 있는 분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투자 결정을 내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리신 분은 이 매물을 못 잡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매물 다 소진될 거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분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설명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걸 왜 여러분들 주목을 해야 되냐?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이런 운영 기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세권 활성화가 뭐냐? 컴팩트 시티를 조성한다라는 거예요. 컴팩트한 거는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뻔하죠. 우리가 원하는 지역은 서울 수도권 지방 중에 어디를 원할 것이며, 서울 수도권 중에서 또 어디를 원할 것이며, 서울 중에서는 또 어디를 원할 것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역세권, 비역세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 거의 10중 8구 대답은 대동소이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원하는 지역에 그런 지역에 공급을 많이 해주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공급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누구나 원하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전국을 공통적으로 개발하는 게 그게 형평성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는 지역을 더 컴팩트하게 개발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공터로 놔두고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 거죠. 그런 관점의 일환으로 역세권 쪽, 당연히 비역세권보다 먼저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역세권 쪽은 더 높은 용적률과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개발이 빨리 될 수 있게끔 조성하고 있는 게 현재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라는 것이 시대 흐름에 발맞춰 나온 이후에 계속 매년 개정이 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 사업 일이 말 그대로 활성화될 수 있을까를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되면 승강장 플랫폼 기준으로 직선거리 250m 이내에 있는 것들 중에서 지구 중심과 비중심지 법령은 요 안에 있는 그 역세권이 전부 다 개발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도심 및 광역 지역 중심 있는 것들 혹은 환승역인 것들은 더 넓은 범위, 왜냐하면 이쪽은 더 많은 수요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더 넓은 350m 범위까지도 역세권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 권역 내에 있는 것들은 더 높은 용적률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고, 오늘 매물들, 제가 설명드린 매물 중에서 5천만 원 미만, 그 다음에 1억 5천 미만에 투자할 수 있는 이 상품들은 아주 급매이면서, 아주 저렴한 매물이면서 투자 금액도 작지만 매가 자체가 굉장히 낮은 아주 초우량 매물이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아까 1억 5천짜리 매물은 이미 역세권 활성화의 사업 계획을 이미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매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연락 주신 분 한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올해 4월 달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 자료입니다.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도 참석을 했었어요. 제가 한 요쯤 있었나 봅니다. 이 카메라상에는 잘렸지만, 제가 30분 전에 갔는데도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많은 분들이 오셨고, 한 200명 좌석인데 한 400명, 500명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 굉장히 진심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자, 용적률을 1300%까지 가능한 그런 지역도 있다는 겁니다. 뭐 이론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모아타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250%, 300% 용적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비해서는 거의 600%, 800%, 1000%, 1300%까지 받을 수 있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당시의 사업 설명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서울은 일단 도시기본계획이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53지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역에 지정된 것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민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신속한 사업 취지를 도모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에서 용도 지역을 해주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고, 그로 인해서 사업성을 제고시켜주면서 추가 분담금을 낮춰주니 이 가격, 거기에 있는 역세권 활성화 지역에 있는 것들의 가격이 금방금방 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나중에도 비역세권보다 당연히 먼저 우선적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도심이냐, 광역 중심이냐, 지역 중심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최대 용도적의 변경 범위가 달라집니다.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까지는 일반 상업지역까지 가게 되고요. 일반 상업지역이라면 1300%의 용적률이 가능한, 아까 기사에서 보셨던 거기까지 가능하게 된 거고, 53지구 중심에 포함되게 되면은 이것도 놀랍습니다. 900%인 근린상업지역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법적 상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도까지 받는다는 것은 좀 드문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존의 일반적인 정비구역상 용적률보다는 월등히 높은 그런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중심지 같은 건 준주거 지역까지 가서 법상 용적률은 500%까지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용적률 상향이 되느냐, 러프하게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2종, 3종, 2종 주거지, 3종 주거지 이런 것들은 근린 상업 지역으로 용적률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600%까지 가능한 거고, 일반 상업 지역이나 중심 상업지는 800%, 1000%까지 가능합니다. 준주거 지역은 400%고, 그래서 어디까지 변모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사업성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역세권 지역은요, 결국은 개발이 됩니다. 역세권을 개발 안 하고 비역세권을 먼저 개발하는 그 비효율적인, 비경제적인 정책을 누가 펴겠습니까? 그래서 역세권 주변 일대가 먼저 개발되고, 그 중에서도 더 이제 그 업무타운으로 많이 가는 곳들 있죠? 우리가 소위 황금라인을 불리는 2호선이나 9호선이나 신분당선이나 내지는 강남을 관통하는 뭐 있나요? 3호선이나 7호선이나 이런 것들이 역세권 주변이 먼저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 일대를 먼저 잘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매물이 그런 입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개략적인 내용의 매매 금액은 일단 5천만 원 미만은 매매가 자체가 2억 중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3억 미만의 일반적인 투룸 풀 옵션 매물이 되겠고요. 내부 구조를 살짝 보여드리면 이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타입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주방 타입은 이런 식으로 된 것도 있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예쁜 모습이고, 그다음에 옥상 같은 데다가도 이렇게 정원을 좀 꾸며놨습니다. 인조 잔디에다가 이런 쉴 수 있는 공간, 휴게 공간을 좀 마련해서 좀 작은 소확행이라고 하죠.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매물들은 한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5천 미만 투자, 1억 미만 투자, 그 다음에 1억 5천 미만 투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5천 미만 투자와 1억 5천 미만 투자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그런 매물들이고요. 1억 미만 매물은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전세가보다도 낮은 급매물이기 때문에 좀 추천드리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세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어떤 움직임이 없더라도 소액으로 묻어놓고 심지어 월세까지 받으면서 황금 라인의 초역세권의 매물을 가져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매물이 바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운 여름 이렇게 시원하고 화끈한 이런 물건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니 지금까지 좋은 매물을 찾느라고 투자하지 못하셨던 분들 연락 주셔서 이 매물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전영이었습니다.